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주간의 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이제 저희가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11일 날 마치고 12일 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부에 가 있는 동안 엄청난 사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에 유례없는 중동의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평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이제 중동의 봄이 2010년부터 있었죠. 그 중동의 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9/11인 것입니다. 이제 9/11을 통해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뭡니까 그 지하드가 이제는 미국을 때려부셨다. 그래갖고 이제 9/11이 나면서 이제 반격 작전으로 중동에 있는 테러들에 대한 뭡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중동의 봄이죠. 그러니까 중동의 봄이라는 것은 중동을 민주화하겠다. 하는 이렇게 운동입니다. 근데 중동의 봄이 일어나면서 이제 박살이 난 나라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가 있고, 리비아, 시리아. 그래서 거기서 난 엄청난 난민이 이제 유럽으로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중동의 봄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죠. 민주화를 하겠다. 근데 그 민주화의 명목으로 안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데모로 인해서 이제는 리비아 대통령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뭡니까 독재자로 알렸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또 시리아에는 엄청난 난민 그리고 쿠웨이트의 그 전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동은 사실은 엄청난 불씨가 있는 곳이죠. 중동은 이제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실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족속의 싸움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사실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침내 평화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로부터 발발했죠? 2023년 10월 7일 이제 하마스가 이제는 이제 전면 육해 공군 전쟁을 시작함으로 시작되어서 약 2년 만에 전쟁이 이제는 peace treaty,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 이제는 휴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이제 브로커를 한 나라가 누구냐? 카타르, 이집트, 이제 우리가 터키죠.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터키에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이제는 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터키가 좀 익숙합니다. 투니키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터키와 그다음에 이 이집트와 그다음에 카타르가 이제 브로커 를 해서 트럼프가 함께 협약을 해서 10월 13일 날 이제는 평화 휴전 회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0월 15일이죠. 근데 조건은 뭐였냐면요. 이제 포로를 완전히 다 석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였습니다. 근데 무장 해제가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되었는데 동시에 많은 humanitarian 그동안 이제 파괴된 것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humanitarian 뭐 중동의 피스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 평화와 관계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이루어낼 수 없는 평화를 이루어냈더라고 미국에 있는 일명 좌파 그러니까 반 트럼프 세력들이 칭찬을 하는 이 평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또 연결된 나라가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인해서 많은 또 전쟁과 비리, 그 다음에 또 무슨 석유로 인한 엄청난 사건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트럼프가 평화를 이루어내었다. 근데 평화를 이루어낸 브로커에 누가 안 들어갔느냐?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인 영국과 그다음에 불란서와 그다음에 독일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로만 엠파이어의 시작 이후로 2000약 300년 동안 모든 중동, 그다음에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누굽니까? 사실은 서구 유럽이죠. 해양 세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500년간의 해양 세력이 전 유럽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서구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특히 영국과 더치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침략, 뭡니까? 식민지 정책을 행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이죠. 그러니까 터키 오스만 제국이 1914년 망하면서 이제는 역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어, 유로피안 중심의 컨트롤의 중동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고 있느냐? 평화회담을 브로커한 사람이 이집트, 카타르, 터키다. 이거는 뭐 이 패러다임의 엄청난 시프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특별히 터키는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이제는 에도안 대통령인데 그는 거의 종신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이집트를 설득해서 카타르가 이제 브로커를 해서 평화 회담을 이루어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표하는 대로 트럼프는 정말 세계 그 뭡니까 평화 노벨상을 타도 마땅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unstable, 이제는 스테이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터키나 카타르, 이집트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동안 이제는 실종자 죽었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엑스커베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평화적인 일단은 세마의 군대입니다. 진짜 군대는 아니고 그냥 전쟁 복구를 위한 그때 남자들을 보내야 되죠. 그 남자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는 허가를 받고 이제 가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이죠. 해안선을 끼고 있고 절대 필요한 전략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회담이 이루어낸 트럼프의 엄청난 업적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미디어, 그 후에 또 애프터매트가 이제는 기대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제 가자를 재개발해서 이제는 앞으로 뭡니까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자기가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이런 쿨루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 봐라. 원수였던 나라들이 그 동네 접경 국가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제 평화를 이뤄냈다. 내가 어떻게 가자를 개발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너희도 똑같이 평화 회담을 할 적에 우크라이나를 개발하겠다는 이제는 힌트를 이제 트럼프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그 분쟁은 2000년 이상 되었지만 사실은 엄청난 오래된 중동의 그 컨플릭트 는 사실은 모함의 종교가 발생되면서 그 다음에는 크루세이더. 그래서 크루세이더가 로만 엠파이어가 중동을 쳐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이유로 그때서부터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본격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1967년 뭡니까? 그 6.1 전쟁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파이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1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중동의 봄. 근데 그 중동의 봄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제 박살나고 이제 거기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근데 마침내 2025년, 2023년 7월 하마스의 공격을 거점으로 시작한 새로운 중동의 전쟁이 이제는 2025년 2년 후에 10월 13일 날 마침내 이집트에서 이제는 평화 계약을 사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살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엑스커베이션 하겠다 하는 애프터매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의 레지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뭡니까 자선 단체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동의 평화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948년에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독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불가능한 독립이었죠. 1967년에 예루살렘의 회복, 불가능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018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를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마스의 공격이 마무리 지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 포로의 회복을 기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인발바 안 되었다. 그럼 왜 그것을 제가 강조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1859년 프랑스부터 시작돼서 69년에 개통되어서 이제는 그때서부터 영국이 야금야금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그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터키인 것입니다. 터키는요, 이 지역을 확보자 하는 아주 야심만만한 나라인데 그 당시에 힘이 없었던 이집트,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영국,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의 아키텍트에 의해서 이제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1869년에 개통되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인 그 대영 제국의 전형적인 전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주식을 만들어서 주식을 갖다가 팔고 그것을 매입하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서 그래서 영국을 다 완전히 점유해서 영국이 인도를 점유해서 도리를 냈죠. 같은 방법을 했지만 이제는 결국에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 때 1956년에 이제 다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전략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발견된 지하자원, 이것을 놓고 버리는 이제는 국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트럼프가 평화 조약을 이루어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현재 그동안 전쟁이 리비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시리아는 난민 상태를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라크는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들어갔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희는 이런 평화 조약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걱정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을 때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인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불행할 수 있다고 저는 예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델리케이트한 오스만 제국, 터키의 관계, 그다음에 델리케이한 이집트의 관계, 그다음에 카타르. 카타르에다 트럼프는 최근에 무엇을 했습니까? 공군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엇이죠? 만약에 하마스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트럼프는 공군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암시를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에즈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에즈를 이제는 영국이 컨트롤을 1879년서부터 컨트롤했죠. 근데 로일 전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1904년에 일어났죠. 1904년에 일어났을 적에 이제는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왜 원수가 되었냐? 러시아는요, 계속해서 미국하고, 소비에트 유니언은 미국과 함께 영국의 점유를 반대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일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1867년 명치 유신은 더치,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노일 전쟁에서 이제는 아주 가장 절박한 수에즈 운하를 지나야 될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누가 길을 막았느냐? 영국이 막았습니다. 그럼 영국은 소유주가 아닌데 어떻게 막았을까요? 주식을 갖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시모노세키에서 이제는 하루 만에 발틱 함대 러시아 그다음 함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당시 이씨조선이 영국의 그 인도스먼트
영일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슬픈 역사, 즉 우리도 연관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트럼프가 마침내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동의 평화가 지속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이 끝나고 우크라이나도 다시 재개발되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이제는 그 뭡니까 종전이 선언되고 이제는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것을 이루어내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대한민국까지도 그 여파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